잠시 후에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회동을 진행합니다. 오늘 회동의 의미를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건국대 장성호 교수와 정치부 이준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이게 네. 보니까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지난해 10월 이후에 11개월 만에 저희가 열리게 되는데요. 상당히 그 중요한 시점에서 지난주에 그 북한의 5차 핵실험도 있었고요. 사드 배치도 굴렀고요. 여러 가지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오늘 회동의 의미를 먼저 좀 짚어주시죠. 글쎄 이런 핵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될 텐데 예. 외부적인 변수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단결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야가 정쟁으로 계속 여러 가지 내년 대선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외부적인 변수가 너무 큰 게 터졌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다시 이렇게 뭉쳐서 우리의 어떤 안보라든가 이런 걸 협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할 수 없이 안보 변수를 맞아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마당에 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 외교 안보 라인 또 이렇게 보니까 여러 배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핵이 어쨌든 지난주에 그 5차 핵실험도 그렇고요.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일단은 국가 외교안보실장 그리고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이 이 자리에 같이 하게 됩니다. 네네. 일단 이번 회동 같은 경우는 일전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생경제 담판을 하자라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제안을 했었고, 그렇죠. 네. 그와는 또 그에 어떻게 보면 거의 화답하는 의미가 될 텐데, 예.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측에서 추석 직전에 만나자, 그리고 만나자라고 제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그때 추미애 대표가 제안할 때는 민생경제 회담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예. 사실 지난주에 5차 북핵 실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한반도 안보 정세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타이밍상으로 이번에는 북핵 관련 안보 이슈가 주요 의제로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이고 특히 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국가안보 라인 강요 라인이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례적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이면 사실 배석자가 그냥 한정돼 있거든요. 네. 됐었고 다만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야권이 어떻게 보면은 수권 정당화를 추구하면서 강하게 요구해왔던 게 정부로부터 외교 안보 관련 비공개 정보를 우리에게도 보고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권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었고 오늘 이런 자리에 같이 함께 하게 되기 때문에 북한 관련 비공개 정보도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 전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기자가 말한 대로 지난 5월 3당 원내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이 분기별 정례화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약속을 이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행했다고 보기보다는 지금 북핵 변수가 터졌기 때문에 이 상황에 맞춰서 여야가 지금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보는데 예. 물론 총론은 같을 겁니다. 네. 총론은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정치권 모두가 힘을 합치고 국민을 편하게 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북핵 문제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우리가 일심 단결해서 대처해 나가자 이런 것은 여야가 공통적으로 갔을 텐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각각의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예. 여야의 어떤 멘트라든가 사드 문제라든가 북핵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각각의 다른 해법을 제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전쟁이 바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핵 문제가 엄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여야가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혼혈 일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바랄 것이고 그러나 야당 특히 이제 더민주 같은 경우는 이제 수권 정당을 제안하는 입장에서 안보 이슈를 상당히 강하게 하면서도 내년 대선에서 박근혜 정권이 그동안 어떻게 했기 때문에 북한 핵이 5차 핵실험까지 할 수 있었냐 이런 국정의 난맥상을 지적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네. 과거에 본 교수님 네. 영수회담이나 이제 여야 대표랑 만난 분위기를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처음에 강론에서는 분위기가 좋지만 결과적으로 셈법이 드러나면서 이분법적인 어떤 진영 논리가 보여진다든가 그 결과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지난주에 북한의 5차 핵실험 때문에 한반도 정세가 좀 불안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오늘 그 회동 분위기는 국민적 어떤 지금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을 조금 안정시켜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도 있는 만큼 좀 분위기가 좋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치인들은 여론을 수 먹고 있을까요? 살고 눈치가 상당히 빠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북핵의 이런 엄중함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있는데 여기에 청와대 회담에까지 가서 정략적인 멘트를 한다든가 그러니까요. 당의 어떤 내년 대선을 앞둔 그런 셈법 그리고 국민을 안보를 앞에 두고 분열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정당이 있으면 예, 예. 내년 대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할 거라고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소나기는 피해가자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야 뭐 국민의당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당론을 이미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민의당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을 오늘 청와대에서 정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네, 네. 이게 이제 회동이 시작이 됐죠? 2시부터지 않습니까? 정각 오후 2시부터 예.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막 시작이 된 걸로 보이고요. 예. 다만 모두 발언 같은 게 좀 잠시 뒤에 공개가 될 네, 텐데 네.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 반대 세력을 불순 세력으로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강한 반발이 있었는데 오늘 회동에서 이 묘한 신경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물밑에서 신경전에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네. 북핵 실험 관련해서 이제 안보 이슈가 엄중하기 때문에 음. 회담에서 뭐 과거에 그런 차이가 한두 번 있었는데 대놓고 얼굴을 붉히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겁니다. 일단은 예, 예. 안보 이슈에 있어서 야당도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할 테고요. 그런 총론에서는 다 이 의견 차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공감대를 형성할 텐데 다만 이제 애매한 부분이 사드 특히 야당으로서는 사드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사드 배치를 사실상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반대해 왔고 더불어민주당도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았던 상황에서 북핵 지금 혹시 핵실험이 추가로 터지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서 사실 북핵 실험과 사드가 결은 좀 분명히 다른 사안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이런 군사 외교 안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일반 여론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의견 이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으며 따라서 사드의 반대론을 강하게 내세우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매해진 형국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요. 예. 따라서 사드 반대론을 어느 정도 수위에서 발언 수위를 조절하겠느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야당으로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대목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북핵은 북핵, 사드는 사드 이런 식으로 분리 대응 전략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전망이 됩니다. 교수님께 이 부분을 좀 제가 자세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야권 입장에서는 뭐 추미애 대표도 그랬고 어쨌든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해 왔는데 지난주에 그렇게 오차 핵실험이 있었고 방금 전에 저희가 또 뭐 그 이준삼 기자의 리포트를 보셨지만 핵실험장 풍계리 3번 갱도에서 이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지금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어떤 사드 배치의 당위성은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하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조를 좀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야당 말입니다. 그렇죠. 야당 입장에서는 사드와 핵 문제는 저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기존과 같이 반대 입장을 피력할 경우에 이것은 직격적으로 한미동맹에 상당히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앞으로 우리가 여당에서 심지어 핵무장론을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안보는 이미 우리 남북한의 안보 관계를 떠났다고 봅니다. 북한 핵이 오차 핵실험을 했다는 것은 비대칭 전략을 북한이 저는 가졌다고 보기 때문에 예, 예.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것은 과거의 분단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갔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의 문제는 남과 북의 문제는 아니고 과거의 냉전 체제에서 지금은 신냉전 체제처럼 중국과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 이런 4대 강국과 남북한 이 6자가 모여서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핵 문제가 해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우리가 뭐 독자적인 핵무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드 문제가 동북아의 어떤 미국의 어떤 MD 시스템이라든가 동북아 안보 전략 차원에서 사드 예. 문제가 지금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냉전 체제 한반도 전쟁과 해방 직후에 남과 북이 분단된 그 시점과 똑같은 다시 역사가 뒤로 갔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될 것인가 그것은 한미 동맹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북중러 이 삼각 체제 이거와 맞서서 그리고 일본, 우리, 미국 이런 삼각 체제가 서로 조화롭게 협의를 해서 타결할 방법밖에 앞으로 없기 때문에 네. 이것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 사드 문제 요 하나 가지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갈등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네. 어쨌든 지금 분위기에서 사드 안 된다라고 가서 얘기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서 안보 위기 의식 때문에 그럼 사드 해야 될 것 같네요라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수위를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할까요? 그게 좀 궁금해요. 사드 안 된다고 야당이 하겠지만 할 수도 있겠지만 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조약상에서 무기 체계를 가지고 한미가 정부 간에 합의하면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미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는 사드 배치를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세력이라든지 어떤 정당이 이것을 반대한다고 해도 사드 배치는 이미 결정이 됐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지지 계층이라든가 그리고 뭐 또 사드의 어떤 유해성 이런 거에 가지고 반대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 안보 문제가 훨씬 더 앞에 있다.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예. 근본적인 어떤 패러다임이라든가 구조를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사드는 어차피 설치하기로 한미 정부 간의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걸 논하기는 어떤 조약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야당이라든가 이 반대 세력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래서 뭐 배치 지역이라든가 이걸 지금 다시 수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그 주변 문제를 가지고는 어느 정도 수정이 되지만 본질적으로 사드 배치를 가지고는 아직 이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방금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까지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회동에서도 거론될 수 있는데 이 청와대 입장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뭐 일단 오늘 몇 개 일간지에서 나왔었는데 뭐 청와대까지 나서서 이제 핵 무장론에 힘을 실었다 나오는데 그거에 네. 대해서 청와대는 일단 사실이 아니다. 예. 핵 무장론에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청와대는 선을 긋고 있고요. 다만 어떻게 보면 청와대보다는 조금 발언의 정치적 부담이 좀 자유로운 정치권에서 네. 이제 핵 무장론을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새누리당이고요. 뭐 유승민 전 원내대표나 원유철 전 원내대표 이런 쪽 주로 이제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라인들인데 이분들이 핵 무장론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고 어제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까지 거기에 좀 가세했고요. 야권에서도 좀 핵 무장론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목소리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의도발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다만 청와대나 우리 정부에서는 핵 무장론은 아직 시기상조다. 당장 핵 무장론을 언급하게 되면은 우리의 최대 우방인 미국 쪽에서 좀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 거기서 좀 불쾌해하는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게 없는 사안입니다. 네, 교수님 보실 때는 이게 보니까 핵 무장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게 또 복잡한 게 NPT를 탈퇴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또 뭐 국제적인 제재가 생길 것이고 뭐 중국과 러시아는 당연히 반발할 것이고 미국도 공로스러워질 것이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가능성은 있어서 충분히 협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뭐 세상에 불가능한 것이 있겠습니까? 예, 예.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지만 그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NPT를 탈퇴를 하는 것이 아니고 NPT를 가입을 하는 순간 우리는 네. 핵을 포기를 한다고 했었고 거기에 미국의 핵 자산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우리가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계철선이라고 하는 그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북한과 우리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도 물론 NPT를 가입했다가 탈퇴해서 여러 가지 유엔 제재를 상당히 받았지만 지금 북한 체제는 과거의 어떤 절대주의 시대의 어떤 중상주의 정책처럼 폐쇄 정책이고 통제적 경제 정책이기 때문에 생존할 수가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NPT를 가입하고 있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개방 체제 아닙니까? 네. 개방 체제에서 예를 들어서 NPT를 탈퇴해서 유엔 제재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개방적인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바로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경제적인 타격이 상당히 심각하게 될 것이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핵을 정말 그렇게 해서 가입한다고 했을 때 미국은 우리의 안보 주권을 우리한테 넘기고 우리를 빠져나갈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북한을 맞아서 우리 안보적으로 우리 독자적으로 북한을 상대할 수가 좀 있겠습니까? 이미 북한은 저는 핵을 가지고 있는 핵 보유 국가라고 이제 봤을 때 지금 미국의 어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없이 우리가 재래식 무기로 비대칭 전략인 핵무기를 상대하기는 상당히 불가능에 가깝다.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이것은 외교적으로 하는 것이지 과거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NPT를 가입하기 전에 핵을 가지고 있었고 핵실험을 네. 했고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용인을 해줬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있었지만 북한은 NPT를 인주적으로 탈퇴했고 미국이 강력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이 세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도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의 어떤 패권 전략을 함에 있어서 핵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국가적인 지위, 의견,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의사를 도외시하고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은 정치권도 저는 이 내부적으로 우리 외교 채널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외교적으로 협력해서 미국과 보조를 상당 부분, 상당 기간 맞춰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내부적으로 뭐 우리 우라늄 많습니다. 핵 재질의 연료봉 많습니다. 1조 정도 있으면 핵을 만들 수 있겠는데 그것 차원이 아니다. 이것은 국제 조약의 문제고 미국과 우리의 문제고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과 우리 한반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적화한다는 것이 아니고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핵을 방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상당히 위협을 갖는 것은 이제 사실인데 그것을 지혜롭게 외교적인 문제 그리고 안보적인 문제 이렇게 해서 미국과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외교적으로 그리고 안보적으로 상당히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알겠습니다. 많다고 봅니다. 이 기자,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오늘 오전에 그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여야정 안보협치 구성을 제안했는데 이 부분도 도마 테이블에 오르겠죠. 네, 오늘 뭐 일만 이걸 제안하겠다고 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만나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제안을 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이 워딩, 이 제안을 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사드를 당론으로 반대해 왔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현 상황에서 사드 반대론을 펴기는 조금 어려워진 그런 상황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에 반대하는 입장은 다시 한번 밝힐 겁니다. 그렇게 본인이 예고를 했었고요. 다만 그냥 무작정 북핵 실험이 나온 상태에서 사드 반대론을 하면은 국민의당이 오히려 안보에 소홀하다는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여야정 안보 협의체도 구성하자.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어떻게 보면 협력하는 모양새도 취하는 거죠.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내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청와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볼 거라고 보세요? 정치권의 자제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부는 야당과 틀려서 야당은 공격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정부를 비판할 수도 있고 외교 정책을 비판할 수가 있지만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부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안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외국 정상회담에 나와 있지만 잠을 잘 수가 없다. 이것이 대통령을 해본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뭐 사드 문제가 갔을 때 우리의 그 국민들이 중국과의 무역 경쟁에서 상당히 타격을 입을 것은 사실인데 안보보다 상위 개념이 저는 무역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무역이라는 것은 안보적인 어떤 것이 이렇게 정상화되고 아웃라인을 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무역 대중 무역이라든가 일본 무역이라든가 미국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국민의 안위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다른 나라랑 틀린 것이 남과 북이 휴전 상태 아닙니까?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한테 정부를 믿고 국민 앞에서는 서로 적전분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정치의 목적이 뭐냐? 국민 통합과 국가 안보 아니냐? 그래서 야당을 주로 이제 설득하는 그런데 주안점을 줄 것이고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년 대선이 있고 정당의 정체성이라든가 그리고 지지층들을 대변하는 것이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지층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세하나마 다른 각도로 대통령한테 전달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당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지지계층의 어떤 그런 의견 이것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들이 조금 전에 회동을 이제 시작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오차핵 실험도 그렇고요. 뭐 굉장히 지금 그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과 대응 방안들이 주요 논의가 될 것이고 이제 아마도 이제 각 당마다 각 당 대표들이 모두 반응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그 그림이 들어온 대로 보면서 저희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기자,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도 테이블 위에 오를까요? 야당에서는 일단 언급은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뭐 테이블에 오른다라고 표현할지는 조금 애매한 판단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전체적인 의제를 보면은 여권, 청와대에서는 안보회담, 북핵회담이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고 야권,
추미애 대표나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안보도 중요하지만 역시 민생 경제 이슈도 같이 다뤄야 한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경제 회담에 방점을 찍고 있거든요. 크게 보면 두 축이 안보와 경제이기 네. 때문에 우병우 수석 문제는 야권이 거론할 수 있지만 의제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겠냐 싶습니다. 네, 지금 뭐 그림이 들어오고 있는데 조금 전의 모습인데요. 박 대통령과 각 여야 3당 대표죠. 추미애 대표의 모습도 보였고요. 박지원 비대위원장 그리고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 이렇게 넷이서 지금 함께하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이 조금 전 시작이 된 모습인데요. 상당히 좀 또 오늘 모습이 추미애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여성 정치인들이 회동했다는 점에서도 참 큰 의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특히 전에 예. 추미애 대표와의 함께 있는 장면은 여성 대통령과 또 제1야당의 여성 당수 간의 만남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각별해 보입니다. 네, 민생을 또 화두로 박 대통령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했는데요. 네. 이번 회담에서도 이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도 주요 의제로 비중 있게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네. 이 박 대통령과 추미애 대표 또 여성 정치인 둘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좀 의미 있어 보입니다. 예. 그 대통령이 야당 당수의 색깔 파란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넥타이도 파란색이고 사실 옷도 파란색인데 그것을 맞췄다는 옷 것을 색깔도 보니까 비슷하고요. 예. 야당과 잘 안보 문제에 대해서 같은 의견으로 한번 해서 우리 잘 해보자 그런 네. 취지의 어떤 파란 색깔을 선택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이 정치적인 색깔 중에서 이제 파란 색깔이 뜻하는 것은 네. 어떤 힘입니다. 힘과 역동성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네. 이 안보 국면을 우리가 정치권에 대한 국민 무대가 단합해서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저는 그 컬러풀한 그 파란 색깔로서 나타내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네 사람이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오늘 회동이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바람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자, 이 기자. 네. 이정현 대표는 지난 11일이었습니다. 여당 지도부와 초청에 회동했을 때 이후 한 달 만에 이제 청와대에서 또 박 대통령과 조우를 하게 된 건데 이 대표가 이제 회동 전부터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이번 회동의 초점이 북한의 뭐 광적인 핵도발이다. 그래서 어떤 그 초당적 대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핵무장론 같은 것들을 박 대통령 앞에서 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모으는데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여권 내 이제 어떻게 보면 개별 의원들의 개인 의견 차원에서 이제 핵 무장론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네네. 여의도 정치권 내에서 여당 대표로서 어느 정도 좀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지 대통령과의 회담 장소에서 거론하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네. 이정현 대표가 오늘 뭐 기존의 그 핵 무장론에서 힘을 실어주긴 했지만 오늘 회동 자리에서 그거에서 언급하지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비상경제 민생 담판을 제안했는데 예. 이 경제 이슈도 다뤄질까요? 뭐 야당 입장에서는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이 더민주의 어떤 핵심 강령 아니었어 전통적인 강령이기 때문에 예, 예. 그것을 빼면은 야당의 정체성을 내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직전에 비대위원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 경제민주화의 어떤 전도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여야가 결국은 정치라는 것이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특히 뭐 국민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산층 이하의 사람을 저는 뭐 많이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더민주 입장에서는 경제 활성화보다는 경제 민주화 쪽에 방점을 찍혀서 대통령과 함께 우리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좀 실현해 달라,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 야당도 적극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정치적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 문제도 저는 뭐 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모습 보시면 뭐 추미애 대표가 박 대통령의 훈훈한 모습이네요. 또 선물을 건네는 모습도 보이고요. 또 상당히 주변에 이제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모습도 보였고 김재원 수석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기자, 북핵 이슈와는 별개로 이제 그 20대 국회 들어서는 대통령과 지도부의 첫 회동인 만큼 큰 의미가 있는데 20대 국회 협치라는 의미에서 주목을 끌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뭐 이 어떻게 보면 오늘 회동이 최근에는 추미애 대표가 제안을 했고 네네. 또 청와대가 어제 제안을 하면서 이제 성사된 건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넉 달 전이죠. 지난 5월에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신임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 분기별로 석 달에 한 번씩 3당 대표랑 대통령이 정례회동을 하자라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을 이행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 회동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내년으로 가게 되면 바로 대선 전국이 되게 됩니다. 지금 정기국회를 이번 내년 정기국회는 어떻게 보면 대선을 직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민생 현안 이슈를 디테일하게 다루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20대 국회 처음 정기국회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하는 게 예. 여야 3당 모두 절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로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따라서 오늘 회동에서 민생 협치라는 점에서도 참석자들이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무게를 둘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 장성호 교수 그리고 정치부 이준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